신축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저 같아도 이왕이면 신축에 살 것 같아요. 점점 이런 경향이 더 커질 것 같다. 세비치님, 최근에 운영하시는 강의가 저평가된 신축을 사는 과정이잖아요.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은 몇 년 정도 된 연식의 아파트를 말하나요? 보통은 준공된 지 5년 차 이내까지는 신축 아파트를 하고요. 5년에서 10년까지는 준신축.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까지는 신축 정도로 충분히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신축만 좀 선호하는 걸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신축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저도 제가 투자를 할 때 거의 신축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도 좀 드리면서 왜 사람들이 신축만 찾는지 그런 내용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신축 같은 경우는 사놓고 신경 쓸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신축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축을 사본 적도 있어요. 근데 구축을 사보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수리라던가 이게 누수가 났을 때도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나중에 팔 때 더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저도 두 아이가 있는 워킹맘이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죠. 애도 봐야 되죠. 너무 바쁘죠. 근데 투자도 해야 되죠. 저는 그때 결정했던 게 최대한 내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투자를 하자. 거기에 제일 부합이 됐던 게 신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축을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양권이랑 신축 위주로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신경 쓸 게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막 발생해서 이슈가 되는 아파트들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순살 땡땡이라고 뭐 그런 이슈가 된 아파트도 있었죠. 그쵸? 그만큼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하자가 많은 건 맞아요. 저도 새 아파트 살아보며 느꼈던 게 너무 하자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하자가 있냐면 화장실에 뭐 벽 있잖아요. 갑자기 금이 가면서 딱 깨져요. 그리고 방바닥, 거실이나 이런 방바닥이 막 떠요. 저도 살면서 하자 보수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고 3년 이내까지는 무상 하자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자만 좀 잘 찾아내면은 바로 이렇게 접수해서 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 산다. 세입자가 산다. 그러면 세입자분에게 좀 잘 부탁해야겠죠. 그래서 세입자분이랑 좀 관계를 좋게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죠. 그게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저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해요. 예전 제가 살던 곳에는 아파트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수영하고 일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신축 스터디 참여하신 수강생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안양, 평촌이랑 그쪽을 임장을 했거든요. 근데 안양에서는 평촌의 그 구축 아파트, 거기가 학군지고 확실히 좋잖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이제 이분들은 신혼부부고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입지가 좋은 건 알겠지만 구축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를 배제를 시키고 준신축, 신축 위주로 보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도 아내분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니까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파트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웬만한 대단지 신축에는요, 수영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수영장 들어가죠. 뭐 스크린 테니스장, 스카이 라운지, 뭐 힐링 센터, 도서관 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노원구의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국내 최초로 뭐 서울 아산병원 검진센터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커뮤니티도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 분양했던 르엘 리버파크 센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이송해주는 시스템을 갖췄다 하더라고요. 그 싱크대 옆에 뭐 투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넣으면 이렇게 집화장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이송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힘들잖아요. 최근에 들었던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아내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모른대요. 다 남편들이 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기피하는 거죠. 그쵸? 싫은데
요즘에 새 아파트는 막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아하겠죠. 그쵸? 너무 좋아 보여요. 그치. 그리고 울산에 라일레스라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는 뭐 커뮤니티 센터에 사우나랑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이거 다 들어가죠. 수영장, 여기 또 실내 체육관이 들어간대요. 북카페, 독서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왜 이렇게 남의 아파트 커뮤니티 보는 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발전을 해요. 네. 뭐 조식 주는 데도 있죠. 너무 좋아지니까 저도 관심이 많이 갖게 되고 웬만하면 그런 데 살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치. 뭐가 생겼대 하면 그치. 막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요즘의 트렌드죠. 똘똘한 한채의 영향으로 확실히 신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아파트를 몇 개를 사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됐어요.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고 자유롭게 팔 수 있었고 그래서 뭐 구축 같은 거 되게 많이 샀잖아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는 세 채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두 채 이상 사기가 되게 어렵고 요즘에 대출 규제 이런 내용들 보면 뭐 2주택자 이상 되면 대출도 안 해준다. 뭔가 계속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갈아타기 한다 했을 때 뭐 대출 받으려면 기존 집 팔고 전입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수록 점점 더 이 기조가 내가 똘똘한 거 한 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똘똘한 거 한 채 사서 이왕이면 실거주 할 거고 그럼 오래 살 건데 웬만하면 신축을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신축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거 맞거든요. 정말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면 구축이라도 수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했을 때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더 신축을 사서 내가 살고 팔 때도 신축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우리가 몬테크라고 해가지고 아직 뭐 재건축 지정도 안 된 오래된 아파트 막 쌀 때 들어가서 계속 버티다가 정말 재건축이 지정이 되고 재건축 될 때까지 사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서울에 정말 유명한 정말 사람이 좋아하는 재건축 단지는 그럴 수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주거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잘 돼 있고 괜찮은 데 들어가서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다 누리고 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만약 구축 들어갔어요. 내가 물 틀었는데 녹물 나와요. 근데 아이도 있잖아요. 걱정되겠죠. 요즘에는 그런 거 내 건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 연령대가요. 보통 30대, 40대인 분들이 많이 사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 살 때 아파트에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살아봤기 때문에 아파트의 편리함도 알고 이왕이면 내가 신축 아파트 괜찮은 데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내가 한 채를 사는데 내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좋은 걸 사고 최대한 요 아파트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신축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가 있는데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50대 분들이 집을 판대요. 근데 그 집을 받아주는 사람이 30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50대인 분들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이거 팔고 수익형 투자해서 월세를 받고 싶다.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30대인 분들은 그 이전에 50대인 분들의 과거를 알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할 때 사가지고 자산이 올라서 이렇게 파는구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대 분들이 그걸 뒤따라 가는 거죠. 그쵸? 그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30대, 40대 고소득자인 분들이 많은 거고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곳에 사서 내가 자산을 많이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까지 보면 얼죽신이라는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얼어 죽어도 신축. 그쵸?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조가 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요즘 분들이 신축을 많이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 같아도 이왕이면 신축에 살 것 같아요. 그쵸? 점점 이런 경향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면 지금 갈수록 고분양가잖아요. 분양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고분양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했고 입지가 괜찮은 분양권, 신축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분양을 받는다고 시간을 쓰기보다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존에 있는 신축들, 분양권,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 나오면서 지금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들 금매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입주장에 전세를 지금 못 놓잖아요. 세입자 전세 대출 막으면서, 그쵸? 그래서 혹시나 잔금 못 치르는 분들은 금매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신축도 저렴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